1786년 겨울, 한양의 거리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섬뜩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남대문 앞 박자거리에는 백성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한 노인이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인 능지처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광경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구선복. 그는 조선 최고의 무신으로 무인들 사이에서 무종이라 불리며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조와 정조도 임금을 섬기며 10년 넘게 훈련대장을 지낸 이 권력자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을. 24년 전 디주 앞에서 저지른 그 행동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갈 줄을.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으며 무엇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718년 가을, 능성 구씨 집안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구성필은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유명한 무신이었고, 구선복은 태어날 때부터 명문가의 후광을 입었습니다. 그의 오대조 구행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으로 집안은 대대로 무과에 급제하며 높은 벼슬을 이어왔습니다. 능성구 씨는 조선시대 최고의 무반 명문가로 조선 건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과 급제자만 363명을 배출할 만큼 막강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왕실과 혼인을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고, 구선복은 그런 집안의 자랑스러운 후계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문무를 겸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1738년 21세의 젊은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한 데 이어 문과에도 급제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의 앞길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748년 구선복은 황해도 수군절도사가 되었습니다. 30세의 젊은 나이로 절도사 자리에 오른 것은 그의 능력과 집안 배경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이어 1750년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옮겨가며 승승장구했습니다. 1757년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총융사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는 군영대장의 자리로 군사적 권력을 쥐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1765년 마침내 훈련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훈련대장은 조선 5군영 중 하나인 훈련도감의 수장으로 한양의 수비를 책임지는 핵심 군사력의 지휘자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른 구선복은 무인들 사이에서 무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의 왕이라는 뜻으로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때로 위험을 동반합니다. 1762년 6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모화변,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입니다. 이때 구선복은 선정관으로서 뒤주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창덕궁 휘정전 앞에 놓인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8일간 버텼습니다. 구선복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그 앞을 지켰습니다. 세자가 죽을 때까지. 야사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구선복이 군사들과 함께 뒤주 옆에서 술과 떡을 먹으며 세자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목마르시겠소? 술을 드릴까요? 배고프시겠소? 떡을 드릴까요? 이런 말로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사인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야사의 영역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당시 11세의 어린 세손, 훗날의 정조, 이 뒤주 앞에 와서 할아버지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세손의 눈에 비친 구선복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와 그 앞을 지키는 무신. 그 광경은 어린 세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원한을 새겼습니다. 이 기억은 24년 후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24세의 세손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정조입니다. 조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두가 주시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홍인안을 사사하고 정우겸을 유배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선복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선복은 영조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 직접 세자를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처벌할 명분이 약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어 섣불리 건드리면 조정이 동요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왕권이 견고해질 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구선복은 여전히 훈련대장으로 남았고 정조 즉위 후 병조판서와 형조판서까지 겸임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경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지만 정조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훗날 정조는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매번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렸다. 어찌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남자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심정을. 정조는 그 고통을 혼자 삼키며 참았습니다. 초기 정조시대 권신 홍구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조의 최측근으로 훈련대장이 되어 구선복과 교대로 병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구선복은 홍구경과 손을 잡았습니다. 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지요. 1779년 홍구경의 누이 원빈 홍씨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홍구경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담은 완풍군에 봉해졌고 11세 소년이었습니다. 홍구경은 그를 가동궁, 즉 임시세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조는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28세의 건강한 왕으로 언제든 후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구경은 마치 정조가 영원히 자식을 못 볼 것처럼 완풍군을 후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80년 홍구경은 권력에서 쫓겨났고 완풍군은 상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정치적 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구경 실각 후 구선복은 다시 홀로 훈련대장이 되어 7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권세는 여전했습니다. 정조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구선복을 대우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가 병권을 쥐고 있고 그 무리가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24년 동안 참았습니다. 구선복을 쓰러뜨릴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782년 정조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후궁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무뇨세자입니다. 정조의 첫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3살도 안 된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세자였습니다. 정조는 왕실의 안정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1786년 5월 비극이 닥쳤습니다. 무뇨세자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조는 슬픔에 빠졌고 4개월 후인 9월 의빈성 씨마저 만삭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뱃속 아이와 함께 연이은 불행의 정조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독살이라는 것입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조와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로 정조 즉위 당시 겨우 31세였습니다. 오빠 김기주가 정조에게 처벌받아 유배 중 죽자 정조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정순왕후는 언문 교지를 내려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의 죽음이 의심스럽다. 범인을 찾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왕 대비의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11월 상계군 이담이 죽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 안 된 18세 소년이 독을 마시고 자살한 것입니다. 아니, 자살이었을까요? 아버지 은원군이 독살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상계군은 한때 홍구경이 왕위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무뇨세자가 독살되었다면 다음 후계자는 상계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계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상계군의 외할아버지 송규빈이 고변했습니다. 상계군이 생전에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김정승은 김상철로 소론의 거두이자 전 영의정입니다. 그리고 김상철의 사돈이 바로 구선복이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선복의 조카 구명겸이 잡혀왔고 신문 끝에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홍보경과 문양회의 영모 사건에 우리 집안이 관여했다.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구선복도 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증거가 드러나자 자백했습니다. 정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함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허루한 말에 속한다. 허루한 말은 더 할 말이 많다는 뜻으로 정조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24년간의 원한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마침내 구선복을 처벌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영모였습니다. 명백한 영모. 1786년 12월 9일 남대문 박자거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9세의 구선복이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능지처참 조선 최고의 형벌로 사지를 하나씩 자르는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며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 구선복은 그렇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구명겸은 삼군을 모아놓고 조리를 돌린 뒤 목이 잘려 효수되었고 양자 구의겸은 과천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구선복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가사는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능성구씨 일가의 끝이었습니다. 조선 건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과 급제자 363명을 배출한 명문가, 왕실과 혼인을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있던 집안이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30년 후인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선복의 시신 일부, 다리뼈가 발견된 것입니다. 수원 최씨 집안이 능지처참당한 그의 뼈를 몰래 수습해 자신들의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씨 집안과 구선복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23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온 최씨 후손들의 마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종으로 불리던 남자가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762년 뒤주 앞에서의 행동, 야사가 전하는 조롱이 사실인지 실록에 없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1세 세손의 눈에 그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고 24년 후 왕이 된 그가 구선복을 처형했다는 사실입니다. 영모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깊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구선복은 정조를 얕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영모를 계획했을까요? 무뇨세자와 외빈성 씨의 죽음은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순왕후와 정조의 정치적 대립이 만들어낸 사건이었을까요? 역사는 많은 비밀을 숨깁니다. 실록은 승자의 기록일 뿐 완벽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무종처럼 보이던 구선복도 왕의 원한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차갑게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구선복의 얼굴을 보며 고통받았지만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통영 도산면에는 몰잡이라는 이상한 비석이 있습니다. 글자가 지워진 비석으로 원래 구명겸의 선정비였습니다.
1783년 통제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세운 것이지만 1786년 영모로 처형되자 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귀신비라 불렀고 밤이면 구명겸의 귀신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정말 억울했을까요? 구선복은 무죄였을까요? 아니면 정조의 원한이 만든 누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능지처참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구선복의 후손들은 경상남도 기장군으로 숨어들어 성을 바꾸고 살았습니다. 역적의 낙인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성구씨 일가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30년 후 화성의 야산에서 그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씨 집안이 지켜온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익힌 진실의 조각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처형한 후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련함, 공허함. 24년 복수를 완성한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조는 장용령을 강화했습니다. 왕실 친위 부대로 다시는 구선복 같은 신하가 병권으로 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선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권력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구선복은 막강한 병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백성을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1762년 뒤주 압행동이 24년 후 그의 목숨을 앗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행동 결과를 나중에 봤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용서와 복수에 대해 생각합니다. 정조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24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구선복의 이야기는 무종에서 역적으로 권력 정점에서 처형대로 떨어진 비극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다만 230년 후 그의 뼈가 발견된 것은 역사의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자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